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세상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이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타이어는 누가 최초로 발명을 했고, 타이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해 왔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초창기의 자전거는 벨로시패드라는 이름의 자전거였는데요. 바퀴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세로 테두리를 둘러서 굴러가게 했는데 지면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과 진동으로 이 자전거를 타고 나면 머리가 아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명을 하나 얻었습니다. 본 쉐이커. 본이 뼈고 쉐이커가 흔들거리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뼈가 다 흔들릴 정도로 충격과 진동이 심한 자전거다, 이런 오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유행하지 못했어요. 한 3년 정도 사람들이 타고 다녔는데 1870년대 초부터 이 오디너리라는 자전거, 우리가 하이휠 또는 페니파딩으로도 부른다고 지난번에 같이 본 적이 있죠. 이 새로운 자전거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바퀴가 크니까 안장이 높아서 지면으로부터 오는 충격으로부터는 다소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디너리 역시 완전히 그 충격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자전거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공기 타이어입니다. 우리는 공기 타이어를 던롭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던롭은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벨파스트의 어떤 동네에 가면 현판이 하나 있어요. 건물에. 그 현판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수의사 존 보이드 던롭이 최초의 공기 타이어를 성공적으로 발명했다. 성공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발명하면 그냥 발명했다고 하지 성공적으로 발명했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죠. 그런데 성공적으로 successfully라는 부사를 하나 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전에 누가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던롭 이전에 공기 타이어에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톰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톰슨은 1845년에 공기 타이어에 대한 특허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847년에 시제품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공개를 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이 공기 타이어를 달아서 적용해 볼 자전거가 없었어요. 뭐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다가 이 공기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톰슨이 공기 타이어 제작을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특허도 못 받았고요. 공기 타이어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졌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이 공기 타이어 아이디어가 세상에 다시 불려 나옵니다. 그 아이디어를 부른 사람이 바로 존 보이드 던롭입니다. 던롭은 아들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탔던 자전거는 바퀴가 3개짜리 자전거였다고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면 늘 두통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아마 코블스톤이라는 자갈길을 달려야 했기 때문에 안장통도 있었을 테고 머리도 아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된 심정으로 아들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공민하다가 공기 타이어를 생각해낸 겁니다.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존 던롭도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공기 타이어에 대한 특허를 최초로 제출했던 톰슨도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던롭이 아마 그 톰슨의 공기 타이어에 대한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옛날에 들었던 공기 타이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던롭은 공기 타이어 제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8년에 특허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공장을 짓고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되죠. 마침 그 아일랜드 사이클 선수 중에 윌리 휴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존 던롭이 한 사이클 잡지에 광고를 낸 걸 보고 공기 타이어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 타이어를 달고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요. 공기 타이어의 진가를 알아본 이 휴미라는 선수는 그 다음부터는 대회에 나갈 때마다 공기 타이어를 장착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기 타이어를 달고 나간 대회에서는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휴미 던롭의 타이어를 달고 나가서 매번 우승을 하니까 던롭의 공기 타이어는 저절로 광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잘 팔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공기 타이어에 대한 특허 신청은 자전거에 대해서 국한된 것이었고 이후에 자동차에 대한 공기 타이어 특허는 던롭이 아니라 미슐랭 형제가 신청을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미슐랭 형제는 이 자전거의 공기 타이어 기술을 오늘날의 클린처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을 시켜서 많은 선수들이 미슐랭의 공기 타이어를 장착하고 대회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기 타이어가 다소 무거웠다 그래요. 그래서 더 가벼운 타이어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 욕구에 부응해서 나온 타이어가 바로 튜블러 타이어입니다. 튜블러 타이어의 장점은 일단 가볍다는 겁니다. 튜브가 없으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클린처의 경우는 이 높은 공기압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그 림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무거울 수밖에 없었죠. 무거운 림을 단 클린처에 비해서 가벼운 튜블러는 전체 자전거 중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튜블러의 장점은 접지력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링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고요. 튜블러의 세 번째 장점은 클린처에 비해서 펑크가 덜 난다는 겁니다. 클린처의 경우는 튜브가 림과 타이어 사이에 끼어서 흔히 말하는 씹혀서 이렇게 펑크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튜블러는 튜브가 없으니까 그런 펑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튜블러 타이어가 좋다는 소문이 나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지노 바탈리라는 선수가 1938년에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이 바탈리가 2년 동안 튜블러 타이어를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지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대회 직전에 장착하고 나와서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했다. 이런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튜블러 타이어의 단점도 있었죠. 단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펑크가 났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클린처 타입의 경우는 펑크가 나면 튜브를 갈아 끼거나 또는 펑크 난 튜브를 패치로 수리해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30분 정도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튜블러의 경우는 펑크가 나면 실란트 용액으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 그게 실패한다면 타이어를 통째로 갈아 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아 끼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본드로 붙여져 있는 타이어를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새 타이어에 본드 칠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장착하고도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런 펑크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단점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본드로 그 림에 직접 부착을 하기 때문에 타이어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운힐 때 내리막길에서 타이어가 벗겨지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다운힐에서는 불안했다고 그래요. 인두라인이라는 스페인 선수는 오르막을 올라갈 때까지는 튜블러를 써도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클린처로 된 휠을 갈아 끼고 다운힐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게 튜블러 타이어입니다. 지금까지 튜블러 타이어와 클린처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방식이 더 있습니다. 튜블리스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튜블리스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튜브가 없다는 뜻입니다. 클린처 타입에서는 튜브를 타이어 안에 끼워 넣어서 공기를 주입해서 달렸는데, 이 튜블리스는 튜브가 없고 튜브가 타이어 안쪽에 일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기를 타이어에 주입을 하고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타이어가 바로 튜블리스 타이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기 타이어의 발명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타이어의 종류에 관해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클린처 방식, 튜블러 방식, 튜블리스 방식, 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단점도 함께 살펴봤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혹시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세상입니다. 감사합니다.